그리고 평생 단백질 안 먹어도 살 수 있잖아요. 대변은 3, 4일 안 봐도 안 죽어요. 소변은 2, 3일 안 보면 목숨이에요. 오줌을 눈다는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산소는 객입니다. 의외로 더 공부해보면. 질소도 전적으로 객입니다. 들어왔다 나갑니다. 들어왔다 나갑니다. 이산화탄소는 온실효과 일으키고 굉장히 안 좋은 기체로 생각하는데 이산화탄소는 주인입니다. 방출되기 전까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면요. 오마이세. 메인 주제는 가장 흔한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들인데도 실체화돼서 삶을 잘 바꾸질 못해요. 식이로 들어가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혈관으로 들어가서 세포로 들어가서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그 전체 루트를 철저히 따라오면 그것을 스스로 어떻게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런 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삶을 총체적으로 짊어지고 갈 우리 몸뚱아리, 우리 구체적으로 이런 세포 레벨까지 해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의 그 플랫폼을 오늘하고 내일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챙겨 가시면 됩니다. 먼저 그 프레임을 하나 간단히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인간 전체를 이렇게 그리는 게 작동한다고 봐요. 들고 다니기 쉽죠? 인체를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그거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요거는 항문이 되고 이건 입이 되죠. 자, 그러면 딱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건 뭐냐? 이제 이렇게 딱 너무 단순하잖아요? 여기서 하나씩 채워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게 음식물을 먹는 거야. 이건 딱 세 종류밖에 없어요. 어떤 측면에서? 네, 딱 세 종류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하면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이 들어가고 단백질이 들어가죠. 그 다음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이제 흔히 우리 일반적으로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지방이란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어떤 부분집합,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데 자꾸 뭐 경상도 이야기만 하고 어떤 사람한테 대한민국이 어떻다 설명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범주화라는 게 중요해요. 그 지방이란 말은 지질이라는 그 큰 집합 속에 있는 한 부분 집합이에요. 그걸 먼저. 그래서 이게 지질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들어가서 하는 이 루트가 다 달라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들어가서 입에 들어가서 입에서 침에서는 간단히 소화 과정이 일어나요. 지질은 건드리지도 못해요. 오케이. 단백질도 건드리지도 못해요. 고구마, 감자, 떡을 먹으면 흔히 이야기하잖아. 꼭꼭 씹고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난다 이러잖아요. 그건 좀 더 공유, 그러니까 우리는 탄수화물은 오래 씹으면 나요. 왜 그러냐면 입에서 아밀라제, 침 속에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다당류를 쪼개줘요. 간단히 요소 처리해줘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탄수화물은 이렇게 구슬이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자, 단백질도 구슬이 연결되는데 뭐 이렇게 사각형으로 연결해도 좋아요. 제가 이런 식을 모듈식이라 그래요. 자, 지질은 이렇게 연결되느냐? No.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 사슬처럼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어디든지 끊으면 돼요. 마음대로 끊으시면 돼요. 근데 지방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질은 요 기본식을 요렇게 적어주세요. 오늘 요렇게 딱 하시면 돼요. 요렇게 있고, 포크가, 3개 포크가 요렇게 나와 있다 생각하세요. 요걸 뭐라 그러냐면 글리세롤이라 그래요. 조금 어렵습니다. 글리세롤. 요 지질이란 글리세롤 플러스 글리세롤이라는 삼지창에 가래떡이 꼽힌 거야. 오케이? 그 가래떡이 바로 팻 엑시드라서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그 가래떡을 이해하셔야 오메가3, 오메가6를 이해해요. 한참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래떡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가래떡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걸 지방산이라고 그래요. 요 용어를 꼭 기억하시라. 지방산. 요 기호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는 가래떡을 지금 요렇게 끊어 먹어요. 그래서 요 가래떡이 마디가 몇 개 있느냐 하면 요새 다시 그려주면 요 가래떡이 요걸 그리면 이게 카본이 16개로 돼 있어요. 탄소가 16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8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8개가 생겨요. 그래서 각각 8개 하나하나를 요소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조금, 그것부터 또 어려워집니다. 각각. 그래서 요게 가래떡이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리피드, 뭐 지방이라는 거는 영어로 뭐라 하면 트리글리세라이드. 요게 트리라는 게 3개란 말이에요. 그 트리글리세라이드, 요렇게 적습니다. TG. 자, 들어가서 요 입에서 침해해서 요 탄수화물이 간단하게 요렇게 덩어리로 쪼개져요. 이거는 몇 개 있느냐? 이거는 막 그냥 랜덤합니다. 뭐 수십 개, 수백 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걸 탄수화물이라 하고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요 탄수화물을 탄수화물은 요 구성요소 하나가 요 구성요소 구슬 알겠니 항상 요 구성요소가 뭐냐 하면 글루코스입니다. 글루코스. 자, 용어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글루코스가 뭐냐 하면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예. 네. 이 포도당 요 5개를 내가 그린 겁니다. 수백 개가 연결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걸 뭐냐면 포도당이 많았다. 다당류. 당이 많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은 이걸 연결한 걸 글리코겐이라 그래요. 예. 네. 그러면 동물은 글리코겐이라 하고 이거는 식물은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식물이 이걸 저장할 경우는 이걸 녹말이라 그래요. 뭐 들어보셨죠? 어이 주말이 야 보자. 맨숭맨숭하네. 녹말 그 도적 쓰는 말인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 녹말이 동물에서는 우리는 녹말을 저장하나요? No. 우리 뭘 저장하느냐면 동일한 물질이에요. 식물이 저장할 때는 녹말이라 그러고 우리 동물이 저장할 때는 글리코겐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동물의 글리코겐은 어떤 차이가 있나 보니까 녹말하고 식물이 저장하는 녹말은 포도당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나 하면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게 아밀로펙틴이라 그래요. 요거는 여러분들 밀가루 반죽할 때 강력분하고 뭐 빵 만드는 밀가루하고 뭐 면 만드는 밀가루 조금 다르잖아요. 그쪽 전문가들 하잖아요. 그때 영어로 뭐라 하면 아밀로펙틴, 아밀로스라 그래요. 그 이름들이 다 어떻게 하나 빨리 하겠습니다. 이 가지들이 몇 개 있는가 이거예요. 요 하나는 포당인데 이렇게 된 걸 녹말이라 그러면 근데 그 차이를 빨리 아십니다. 동물은 글리코겐이 어떻게 되냐면 같은 글루코스에 연결되는데 이 가지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글루코스에 이렇게 포당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글리코겐. 자, 이게 어떤 차이인가?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평생 기억으로 갖고 갈 수 있어요. 식물은 고구마 감자를 했던 거는 식물은 이걸 천천히 분해해갖고 꽃을 피고 잎을 만들면 돼요. 오케이? 근데 동물은 왜 이 가지가 많을까요? 동물은 왜 가지가 많아야 돼요? 같은 물질인데 왜 가지가 많고 얘는 가지가 적으냐 하면 동물은 이렇게 되면 분해 효소가 들어가고 이 가지를 포도송이가 많이 있으면 끊을 확률이 높죠. 무슨 말 하겠어요? 여기에 케미칼이 들어가서 이 가지를 막 끊어요. 막 끊을 때 이렇게 됐을 때는 가지를 몇 개 못 끊어요. 단위 시간당. 1분 동안에 가지를 몇 개 끊는가 이거에 따라서 식물은 이렇게 세월하고 이렇게 있어갖고 천천히 몇 달 동안 고구마 감자 만들면 되고 그거 갖고 잎을 만들면 되고 꽃을 만들고 돼요. 그럼 몇 달 거쳐서 하면 돼요. 근데 동물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다 잡으면 먹히겠죠. 이해됐나요? 동물은 위험한 거 오면 급히 도망을 가야 돼요. 그 다음 먹잇감이 있으면 내가 칵 잡아야 돼요. 그 말은 뭐죠? 빨리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움직이려면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나와줘야죠. 오케이? 그러려면 이 쪼개는 포인트가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됐죠? 그래서 녹말하고 글리코겐이 거의 같은 물질로 되어 있는데 구성하는
요소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식물의 녹말은 가지가 몇 개 없고 동물의 글리코겐은 근육하고 간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가지가 무지하게 많아요. 장가지가. 그래서 삽시간에 쪼개져 갖고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준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습니다. 탄수화물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 단백질은 아주 간단해요. 단백질은 들어가서 요게 톡톡톡 끊어집니다. 끊어지는데 요 위에서, 요게 위입니다. 위에서 단백질이 끊어지는데 펩신 녹연이 나오는데 요건 위에서는 뭐 이 아미노산, 요거 아미노산이 수백 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간단히 한 10개 단위 정도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걸 펩타이드라고 그래요. 그 정도 초기작업만 자, 그래서 모든 소화는 어디서 하느냐 하면 여기 있는 소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장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위가 있고 그 다음에 십이장이 있고 소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게 소장이에요. 그래서 일단 90%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물은 90% 어디서 흡수되느냐? 소장에서 흡수된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소장이 대략 6m, 대장이 1.5m입니다. 그걸 이렇게 원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잘라가 펼치면 육모가 있습니다. 우리 작은 창자에 육모를 다 펼치면 테니스 코트만 합니다. 200평방미터 됩니다. 왜? 대장에는 육모가 거의 없습니다. 작은 창자는 직경이 2.5cm인데 작은 창자를 딱 잘라갖고 펼치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요거 따라 놓으세요. 작은 창자 이렇게 그려갖고 이렇게 되는데 요게 대략 2.5cm인데 요걸 이렇게 펼치면 요거 요렇게 세포들이 요렇게 있습니다. 요런 돌기들이 이렇게 돌기들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돌기 나 있는데 음식물이 소화하는 부분은 요 돌기를 감싸고 있는 점액질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액층이 있고 요 돌기 하나에 여기 세포들이 쫙 붙어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서 아마 세포가 가장 많은, 브레인에 갖고 있는 세포보다 더 많은 세포가 그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를 따져주면 이 소장에서 탄수화물은 어떻게 되는가 보여줄게요. 자,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탄수화물은 여기서는 다당류에 있어요. 염주처럼 구슬이 수십 개, 뭐 수백 개 이렇게 되는 상태로 가요. 소장에 오면 무조건 마지막에 두 개로 딱 갈라져 있어요. 그걸 이당류라고 그래요. 오케이? 이당류. 구슬이 두 개요. 글루코스가 두 개예요. 그럼 글루코스가 두 개인 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소장에 오면 이당류가 되는데, 이당류는 여러분 잘 아는 설탕. 오마이사이언스. 설탕 더디 나오네. 두 번째 뭐냐 하면, 엿당.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젖당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중요합니다. 다른 건 몇 가지 있는데 다 잊어버리고,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탄수화물이 탄수화물이 그 포당이 수백 개, 수천 개 연결된 게 소장에 딱 들어가면 전부 다 쪼개져가 두 개 구슬이 딱 결합된 요 2탄당 3개로 바뀝니다. 오케이. 자, 그럼 설탕은 뭐로 되어 있나 하면 설탕은 포당 플러스 과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당은 뭐냐면 과일 가짜입니다. 과일. 프룩토스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과당이 빨리 흡수됩니다. 굉장히. 자, 그 다음에 엿당은 뭐냐면 엿당은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입니다. 됐죠? 엿당은 포당 두 개,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입시철 되면 후배들이 깽가리 치고 저 교문에 해갖고 대학 입시할 때 후배들이 엿을 나눠주잖아요. 예. 엿은 먹으면 그 30분 내로 딱 해갖고 브레인에 그냥 갑니다. 그래서 브레인이 쌩쌩쌩해져요. 그 시험 치기 전에는 엿을 드시는 게 좋아요. 맞아요. 금방 분해돼요, 이 당. 두 개 다 포당이니까.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젖당은 포도당하고, 뭐, 갈락토스라는 건데, 그 정도입니다. 됐죠? 중요한 거는, 이당류가 분해되면 다 포당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씩. 됐죠? 그 다음에, 과당이든, 갈락토스든, 전부 다 간에 들어가면, 거기 다 포당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포당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가? 탄수화물은
그 종류 굉장히 많아요. 학문적으로. 많지만은 우리가 소장에 가서는 해갖고 흡수돼갖고 간에 가면 모든 종류의 포도당은, 모든 종류의 단당류는 전부 다 글루코스 하나로 바뀐다는 거. 그걸 기억해야 돼요. 네. 됐죠? 안 어렵죠? 자, 됐어요. 그러면, 단백질은 요 위에 오면, 소장에 오면 전부 다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요. 아미노산. 자, 조금 빨리 합니다.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요다 하나 또 적어 놓으세요. 우리가 하루 중에, 흔히 들어보셨죠? 단백질 해갖고, 이렇게 고기를 100g 정도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그게 이게 전 세계 표준입니다. 단백질 나이 드신 분은 특히 단백질 공급받아가 100g 먹어야 된다는데, 그러면 우리 몸이 하루에 100g 단백질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우리 몸이 대략 60kg이라 합시다. 남자들이 60kg 되면 실제로 하루 몸에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분해되는 게 얼마 정도냐면요. 400g 정도는 우리 음식을 먹든 단백질을 섭취하든 안 하든 우리 몸이 400g 정도의 단백질을 만들고 400g 정도의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우리 먹는 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예. 요게 첫 번째 지식입니다. 단백질에서. 그럼 100g 먹는 거는 왜 먹어야 되느냐 하면 그거에 들어가는 약간 부족분을 충전해준다. 100g 중에 또 단백질의 한 그 반 정도, 거의 40g 정도는 마지막에 소변으로 나와버립니다. 이 분해대가 나옵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단백질은 우리 몸 자체가 만들었다, 분해하는 이 과정이 항상 일어납니다. 그리고 평생 단백질 안 먹어도 살 수 있잖아요. 이해하시죠? 네, 단백질 안 먹어도 죽지는 않아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만들었다 분해하는 게 입으로 들어가는 양의 거의 4배나 많은 것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해돼. 그래서 단백질은 보관하는 영양물질이 아닙니다. 첫 번째 지식. 단백질은 딱 균형만 맞춰주고 균형이 넘쳐나면 그 단백질 아미노산을 구성하고 있던 아민기를 잘라버려요. 아민기를 쫙 잘라갖고 간에서 아민기를 자른 걸 다 모아갖고 산소하고 탄소하고 요소로 바꿔버려요. 뒤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을 댔고 아미노산은 앞에 아민기라는 NH2라는 혹은 MH3라는 분자가 있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암모니아 알죠? 암모니아가 NH3요. 그래서 이거 좀 적어줄게요. 미리 그걸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시는 게 좋아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아미노산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N, C, C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에 R 요런 분자예요. 자, 제가 굉장히 강의 옛날에 많이 했죠. 카본은 팔이 4개를 기억나시죠? 카본이 팔이 4개인 그거에 요 앞에 질소가 붙었어요. 뭐 정확히 뭐냐면 질소가 N, H, 2 혹은 3가 붙었어요. 3를 적을 때는 요 마이너스 적어주면 돼요. 뭐 그까지 하실 수 있고 요 어쨌든 요렇게 붙었는데 요게 흔한 게 NH2를 아민이라 그러고 NH3를 암모니아라 그러고 NH4를 암모늄이라 그래요. 예. 근데 다 따라올 요건 뭐냐면 무조건 질소가 핵심입니다. 질소가 들어간 분자인데 요런 거가 요걸 하나의 사각형을 내그랬어요. 그래서 사각형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인체 안에 들어가면 잘 보세요. 결정적 지식은 뭐냐면 어텐션 이걸 탁 끊어버려요. 이걸 언제든지 끌어내버려요. 이게 천문학적으로 일어난다 생각하면 돼요. 세포 내에서. 그러니까 요거 있는 요게 암모니아가 됩니다. NH3 됐죠? 그럼 이 NH3 혹은 NH2 이 물질들은 NH3는 유독합니다. 암모니아 가스가 세포 속에 많이 쌓이면 세포가 생존을 못해요. 그래서 얘들은 빨리 암모니아를 뱉어내야 돼요. 그래서 암모니아를 세포 바깥으로 방출하는 방식이 동물 진화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고기는 뭘 하느냐 하면 그대로 암모니아로 그대로 분출해요. 바다에 그냥. 그 다음에 파충류, 뱀, 악어, 조류 얘들은 뭘로 하느냐 하면 요산으로 해요. 요산 점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무슨 이렇게 새가 이렇게
분뇨를 딱 해놓으면, 예, 그러면 색깔이 어떻게 돼요? 물은 별로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해요. 새는 대변, 소변을 어떻게 하지? 우리 인간은 포유동물은 대변하고 소변이 길이 다르잖아요. 다 알죠. 근데 새는 그 길이 하나입니다. 대변, 소변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고, 가장 중요한 점은 물이 거의 없어요. 소변 양이 극단적으로 줄어들어 있어요. 대변은 따로입니다. 대변은 묵은 음식의 찌꺼기라 생각하시면 되고, 소변은 지구상의 모든 동물은 소변을 봐야 돼요. 그 소변의 본질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아미노산에서 요 앞에 있는 요걸 띠낸 요게 바로 소변의 핵심 물질입니다. 그걸 암모니아라고 부르고, 물고기에서는, 파충류에서는 요 산이라고 하고, 요 산은 결정화돼갖고 하얀 가루가 됩니다. 보셨죠? 하얀 가루. 그게 요 산입니다. 우리도 사람한테도 그 하얀 가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육식 많이 하고, 술 많이 먹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 하얀 가루가 결정이 돼갖고 돌이 됩니다. 유리가 돼버립니다. 간단히 말씀하면. 결정이 돼갖고, 요런 손가락 끝을 찌릅니다. 알죠? 그 통풍. 바람만 스쳐도 발 아프다는 사람 있죠? 그게 요 산이 모여서 그런 겁니다. 오케이? 대변은 3, 4일 안 봐도 안 죽어요. 소변은 2, 3일 안 보면 목숨 위험해요. 죽어요. 소변 일주일 안 보면 죽어요. 대변 일주일 안 봐도 죽진 않아요. 됐죠? 왜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세포 관점에서는 요거 끊어져 갖고 요 나오는 요걸 빨리 방출하지 않으면 세포 속이 식초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빨리라는 게 어느 정도냐 하면 거의 10시간을 못 버텨요, 세포가. 오줌을 눈다는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질소는 어디가 많습니까? 우리 공기 중에 그 70%가 넘는 게 질소로 되어 있죠.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우리 몸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 전부 다 이게 아미노산이고, 아미노산은 전부 다 질소로 박혀 있어요. 그래서 오줌을 보실 때, 하늘에 있던 질소가 내 몸을 통과해갖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놀랍죠? 예. 그래서 이런 공부를 좀 해보면 주인이 있고 객이 있어요. 산소는 객입니다. 의외로 더 공부해보면. 질소도 전적으로 객입니다. 들어왔다 나갑니다. 이산화탄소는 온실효과 일으키고 굉장히 안 좋은 기체로 생각하는데, 이산화탄소는 주인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산소는 들었잖아요? 네. 산소는 호흡 들어왔는데 내가 산소를 내뱉나? 산소는 들어갔고 물로 바뀌어요. 호흡에서. 물로 바뀌어갖고 땀으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나가요. 객입니다. 네. 주인은 이산화탄소가 진짜 주인입니다. 이걸 공부하면, 진짜 자연과학 공부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걸로 보고 있었구나. 이 온실 효과의元素라 생각했던 이 이산화탄소가 주인이야? 당신 증명할 수 있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장장에 가보면 됩니다. 하장장까지 안 가도, 요 마른 나무 한번 태워보세요. 그 리얼하게 볼 수 있는 데가 경주 박물관에 가면 됩니다. 박물관에 가면 혹시 타나미 보신 적 있나요? 미라 혹시 보고 이런 거 보면요. 타나미가 보면 꼭 타나미 까맣게 돼요. 불을 태우고 나면 쟤도 까맣잖아요. 연기 꿀떡도 까맣잖아요. 다 까맣다는 거. 태우고 나면 지구상에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태우고 나면 쟤는 기본적으로 까맣습니다. 수치되든. 그게 전부 다 카본 덩어리입니다. 그 탄소는 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동물의 몸의 구성의 기본은 탄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숨에 산소를 쉬고 내숨에 이산화탄소 뱉는다고 내가 중학교 때 배웠는데, 그럼 내숨에 이산화탄소 뱉어내는데 이건 객이 아니냐 물을 수 있잖아요. 그건 더 깊이 공부해 봐야 돼요. 물론 뱉어냅니다. 내는데, 뱉어내기 전에 이산화탄소는 호흡에 들어오면 뱉어내는 동안에 물 속에 녹아 들어갑니다. 녹아 들어가는 게 뭐냐면 중탄산염이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 중탄산염은
결정적인 생물학에서 좋은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생명활동을 하면 몸이 산성화가 됩니다. 뭐든지 밭을 오래 가면 토양이 산성화되죠. 그 다음에 대기 중에 문제가 생기면 바다가 산성화되죠. 토양 산성화, 해양 산성화, 인체 산성화가 다 동일합니다. 그게 다 뭐냐 하면 그 속에 양성자가 많아서 그렇게 됩니다. 수소이온이 많아서 그렇게 됩니다. 생명활동을 하면 그렇습니다. 무조건 하고 양성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생명활동을 하는데 양성자가 많이 생기는데 이걸 생명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중화시키는 물질입니다. 식도위염, 위식도염 한번 해보신 분 있나요? 이거 저는 모르겠는데 이쪽이 막 탄다 그러야 돼. 그 정도로 아프다 그래야 돼. 위산이 막 이렇게 역류를 해갖고 식도를 다치게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위산이 산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pH 2 정도 되는 무지하게 강한 산성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마지막에 방출되기 전까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면요.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걸 방지해주는 최고의 물질이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누구든 중탄산입니다. 오케이, 자, 그 정도.